이게 뭐 4시간 반이다 이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강하게 의심된다라고 하신다면 최대한 빨리 119에 연락을 하셔서 앰뷸런스를 타고 응급실에 내원을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남병원 신경과 전문의 윤승재입니다. 어르신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질환 중 하나, 바로 뇌졸중인데요. 실제로 뇌졸중은 3분의 2 이상이 65세 이상의 노인에게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가 의식을 되찾아도 심하면 반신불수가 될 수 있어 후유증이 특히 무서운 질환인데요. 다행스럽게도 뇌졸중은 여러 전조 증상이 있어서 골든타임을 지킨다면 뇌 손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뇌졸중은 어떤 질환인지 알아보고 전조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의 3대 사망 원인 중 하나가 뇌졸중인데 뇌졸중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은 쉽게 말해서 이제 뇌의 일부분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그 부분의 뇌가 손상돼서 나타나는 어떤 신경학적인 증상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뇌경색과 뇌출혈을 모두 포함해서 이제 뇌졸중이라고 하고요. 또 중요한 게 이제 뇌졸증이 아니라 뇌졸중입니다. 중. 그리고 뇌혈관에서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제 흔히 뇌혈관 질환이라고도 합니다. 어르신분들은 흔히 이제 중풍이라는 말로 이제 알고 계신 그런 질환이기도 하죠. 당장 119를 불러야 하는 뇌졸중 위험 징후는 무엇이 있을까요? 응급한 뇌졸중의 위험 징후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어떤 편측 위압감이 있겠고요. 편측 위압감과 비슷하게 한쪽 팔다리에 이제 마취된 것 같은 그런 감각 증세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말을 하는데 알아듣기가 어렵고 어눌하게 말을 한다는 경우라든가, 단어가 입안에서 맴돌고 잘 떠오르지 않는 그런 언어 장애가 있는 경우, 그리고 시야 장애, 시력 저하도 그런 위험 징후일 수 있지만 시력이 떨어진다기보다는 보이는, 시야가 좁아지는 그런 시야 장애 증상이 어떤 뇌졸중의 위험 징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통이 발생했는데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굉장히 극심한 두통이 갑자기 발생했다, 이런 걸 이제 벼락두통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도 뇌졸중의 위험 징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지럼증도 이제 대표적인 뇌졸중의 위험 징후인데, 우리가 주변에 빙글빙글 도는 그런 어지럼증을 이제 현운성 어지럼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어지럼증보다는 걸을 때 중심을 못 잡고 몸이 흔들리는 그런 어지럼증을 경험했을 때 이제 이런 어지럼증을 실조성 어지럼증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주변이 빙글빙글 도는 현운성 어지럼증은 우리 전정기관의 이상, 그러니까 귀의 어떤 이상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보행이 좀 불안정한 실조성 어지럼증의 경우에는 이제 뇌혈관 질환과 같은 어떤 뇌졸중으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뇌졸중이 후유증이 제일 무섭다고 하던데 골든타임과 치료는 어떻게 될까요? 뇌졸중에는 이제 뇌경색과 뇌출혈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이 두 질환은 이제 치료가 이게 좀 다릅니다. 어떤 이게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뇌경색의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치료가 정맥내 혈전 용해술, 그리고 동맥내 혈전 제거술이라는 치료를 할 수 있는데요. 정맥내 혈전 용해술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혈관 안으로 그 혈전을 녹여주는 주사를 투입을 해서 이제 그 치료를 하는 것인데, 이 정맥내 혈전 용해술의 골든타임은 4시간 30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맥내 혈전 제거술의 경우에는 이제 혈관 안으로 카테터를 삽입을 한 이후에 거기를 혈관을 틀어막고 있는 혈전을 물리적으로 제거를 하는 그런 시술을 의미하는데, 이 동맥내 혈전 제거술의 경우에는 원래는 골든타임이 6시간이었는데 최근에 어떤 논문에서는 이게 16시간에서 24시간 이내까지 시술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내용이 바뀐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났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게 뇌졸중이 좀 강하게 의심된다라고 하신다면 최대한 빨리 119에 연락을 하셔서 응급 앰뷸런스를 타고 응급실에 내원을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뇌출혈의 경우에는 출혈량이나 출혈 부위에 따라서
수술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수술하지 않고 경과를 보기도 하는데요. 뇌출혈의 경우에는 이제 딱히 어떤 정해진 골든타임이 없습니다. 뇌출혈은 이제 1초라도 빨리 병원에 내원을 해서 치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가 증상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뇌경색인지 뇌출혈인지 이게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4시간 반이다 이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이게 확인하는 즉시 119 연락을 하셔서 바로 의료기관에 내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르신이라면 더 알아야 하는 뇌졸중 예방 습관이 있을까요? 예, 그 뇌졸중도 이제 예방 치매와 같이 마찬가지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그런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 기저질환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이 고혈압 같은 경우가 이제 뇌졸중에 알려진 가장 대표적인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이런 기저질환만 관리해도 뇌졸중의 발생 확률을 한 50% 정도까지 낮출 수 있다는 연구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술이나 담배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금연이나 금주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뭐 술 하루에 한 잔 정도 하는 것이 뭐 심뇌혈관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 다시 또 연구에서는 그런 한 잔도 좀 어떤 뇌졸중이나 이런 거에 유발 인자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내용이 바뀌는 추세이기 때문에 금연, 금주, 술이나 담배는 아예 좀 끊으시는 것을 좀 추천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못지않게 중요한 그런 유발 기저질환 중에 하나가 심방세동입니다. 그래서 심방세동과 같은 그런 부정맥이 있으신 경우에는 그런 어떤 뇌졸중의 발생 확률이 6배까지 올라간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부정맥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그런 부정맥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신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뇌졸중은 아닌데 뇌졸중 유사 증상이 발생했다가 이게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를 뭐 일과성 뇌혈 발작,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미니 뇌졸중이다 이렇게 알고 계신 경우가 있는데 한번 뭐 편측 위압감이라든가 뭐 감각 변화라든가 그런 어지럼증, 두통이 왔다가 호전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호전이 됐을 때 이거 그냥 좋아졌네 하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꼭 이것도 병원에 내원하셔서 좀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이제 좀 중요하겠고요. 그 외에 이제 음식이나 어떤 운동으로 이걸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는데 음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화지방산이 많은 그런 음식을 좀 피하시고요. 그다음에 저염분 그리고 고칼륨 식사 습관을 하는 것이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좀 이제 과체중이라거나 비만인 어르신분들에는 어떤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체중을 조절하시는 것이 이런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뇌졸중과 관련해서 어르신들께 꼭 남기고 싶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이게 뇌졸중인지 내가 인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편측 위압감, 편측의 감각 저하, 시야장애, 언어장애, 그다음에 두통, 어지럼증과 같은 그런 뇌졸중 유사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것을 무시하지 마시고 뇌졸중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로 이 뇌졸중 증상이 나타났다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이 뇌졸중이라거나 아니면 일과성 뇌혈 발작과 같은 그런 질환일 수 있기 때문에 무시하지 않고 이것도 꼭 진료를 보실 것을 좀 강력하게 권유드립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